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각 계층별로 지원 금액, 지급 방식 등 모두 다른데요. 무엇보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에 해당하지만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거나 주소지 기반으로 신청하다 보니 필요한 지원을 받기에 제한이 있는 등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었는데요. 9월 6일부터 전국민 지원금 꼭 이렇게 신청하셔서 제때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새로워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미리 꼭 알고 6일부터 꼭 이렇게 신청하세요.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9월 6일부터 복지 향상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무엇보다 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전국 단위 신청 사업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여 좀 더 꼼꼼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어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지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단위 신청이 확대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도 대부분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제부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반이 마련됩니다. 전국 단위 신청 사업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5개 사업에 한해서 전국 단위로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유아 학비, 가정 양육수단,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수당이 해당했었는데요. 여기에 6개 신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즉, 기존의 5개에 신규로 6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6개 신규 사업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 해산급여, 장애수당으로 해당 지원은 내 주소가 아니어도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사각지대 발굴 위기 정보 34종에 5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39종으로 확대하여 꼼꼼하게 분석되도록 지원합니다. 추가되는 정보 5종은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 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입니다. 또한 지자체 특성 등을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음 소식은 온라인 신청 사업 확대인데요. 국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편리하게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신청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9월 6일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요. 현재 31종에서 9월 말에는 장애수당 등 21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52종으로 늘어나며 11월 말에는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추가하여 54종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1월에는 장애아동 가족 지원 등 3종을 추가하여 총 58개 사업까지 늘어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총 58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9월 6일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제도인데요.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이 모두 다르고 소득 및 나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지금과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제때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복지 멤버십 제도를 이제부터 전 국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사항을 분석해서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 제도를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약 944만 명이 복지 멤버십 제도에 가입하여 1,860만 건 문자로 통합문화 이용권,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을 안내받고 81만 3천 건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 멤버십 제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오프라인 방문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선택사항인데요. 제출에 따라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소득과 재산조사를 토대로 급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급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 등을 가족관계 등록부 제출을 통해서 조사 가구에 포함하면 정확한 급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9월 2일부터 9월 6일 오전 9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하실 분들은 9월 6일 오전 9시 이후에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민간기관 신청 지원에 대한 소식인데요.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 대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자주 가는 복지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17개 시군구, 32개 민간기관이 참여 예정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여성 장애인 활동 지원, 언어 발달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7개 대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오늘은 9월 6일부터 달라지는 전국민 지원금 신청 관련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 복지 멤버십 제도를 전 국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추가 6개 사업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58개로 늘어납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소식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전해지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